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산업과 섹터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투자텔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상반기 총정리입니다. 한 섹터의 상반기 모멘텀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누군가의 꿈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는 종목으로 확산이 되겠죠. 섹터의 흐름을 캐치하고 종목으로 선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덜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 한 블로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텔미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버텨주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에서 떠오르고 있는 히든 챔피언 한투제약 위혜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덕분에 재평가를 받기도 했고 상반기 기대 모멘텀이 아직 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도 좋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위혜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제가 제미나이 자료와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종목별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롱 티슈진인데 인보사 리스크가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있죠. 통증 감소나 관절 기능 개선만 입증해서 약의 가치가 있겠어? 하지만 과거 사례나 최근의 FDA 동향을 보면 통증 감소 자체가 1차 평가 지표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마지막 환자의 24개월 추적 관찰이 종료됩니다. 위혜주 애널리스트의 지식 범위 안에서 TGC는 통증 감소, 인공관절 수술 빈도 감소, 그리고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고 있는 유일한 신약 후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3월에 발표가 될 이 데이터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파트너사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 룬드백이 갑상선 암병증 환자 대상 임상을 연내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비상 결과가 좋다는 강력한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3월에는 또 다른 파트너사인 에보뮌이 아토피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 결과가 잘 나오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 플랫폼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일본 다이치 산쿄 에스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신뢰감을 회복했었죠. 단기 모멘텀으로는 4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판매가 된 캐나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여기에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캐나다 판매 이익이 100억 원 이상 찍힌다면 올해 매출 기대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분기 내에 미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다고 회사가 언급한 만큼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마지막 메디포스트는 최근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천억 원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업 가치와 일본 가치를 합치면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중에 일본 임상 3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결과가 잘 나온다면 지금의 주가는 너무 싼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메디포스트까지 오늘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매일이 지금 신고가인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어제 신고가 먼저 찍고 오늘은 6%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그리고 메디포스트 모두 4% 그리고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전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오늘 장중에는 8%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각 종목들의 현황과 체크 포인트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텔미 이어가 볼게요. 어제 국내 우주 태양광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오늘 증권사에서 관련 분석 리포트 또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가 된 게 보여서 리포트 내용 또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구로 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과 관련해서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은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우주에 띄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지상과 우주에서 각각 30년씩 돌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비용은 어떨까요? 지상에서는 총 157조 원이 드는데 우주에서는 116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는 일단 밤이 없어서 24시간 발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구름도 없어서 발전 효율이 지상보다 9배나 좋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 요금이 제로인 거죠.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핵심인 전기료가 빠지니까 발사 비용을 감안해도 우주가 더 싸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머스크의 꿈이 현실화되면 태양광 패널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겁고 딱딱한 폴리실리콘 패널은 우주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주 시대의 주인공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이다. 이 기대감으로 어제 관련 섹터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먼저 이 소재의 특징은 첫째, 가볍고 유연합니다. 돌돌 말아서 우주로 쏘아 올리기에 딱 좋고요. 둘째로는 자가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에 손상을 입어도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포인트는 머스크는 우주는 추우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이 쉽다라고 말했지만 리포트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진공이라서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열을 배출할 거대한 라디에이터, 방열판 기술이 태양광 패널만큼이나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용 특수 소재 기업을 하는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HS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우주에서 기존 접착제나 유리가 못 버티니까 이 회사의 CPI 필름이 필수적으로 쓰일 것이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앞서 언급드린 라디에이터 방열판에 탄소 섬유가 사용될 것이다라는 스토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두 종목 모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었습니다. 어제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 급등 속에서 같이 강세 흐름을 펼쳤고요. 오늘은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3%, 2%대 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꿈이 현실화된다면 이 두 기업의 가치는 또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 텔레박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포카란 님이 쓴 글인데 AI가 소프트웨어를 죽이지만 한국은 피지컬 명목 해결사가 있다. 이게 제목이자 주요 핵심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의 몰락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블로그 내용을 제미나이와 또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서비스가 이 사람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법무, 리서치, 마케팅 같은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AI는 똑똑해지는데 왜 소프트웨어 주가는 떨어질까요? 바로 돈 버는 공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직원 머릿수만큼 돈을 벌었는데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AI가 혼자서 다 하니 기업은 직원을 줄이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서 사람 숫자대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공포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AI 시대는 끝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돈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AI를 돌리기 위한 밑바탕, 인프라로 가치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돈을 절대 줄이지 않는다라는 게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AI 이용료가 더 싸지면 나중에 인프라 투자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용료가 더 싸지면 기업들은 AI를 파일럿으로만 쓰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업무에 상시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결국에 AI 사용 총량은 폭증을 하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제 흔들리는 소프트웨어에서 빠져나와서 실체가 분명한 하드웨어 인프라로 몰릴 거고,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듯이 한국에는 타격을 입을 소프트웨어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전력기기에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미장에서 시작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등장이 나오면 오늘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관련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재료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를 좀 꼽아보자면은 여행과 항공, 이런 섹터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을 앞두고 올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효과와 더불어서 중일 관계 경색에 따른 반사이익이 오는 시장에서 우리 K 관련 항공이라든지 여행, 화장품 이런 쪽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일령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 들어서 춘절 기간, 이 9일간의 연휴 기간을 앞두고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중 대사관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중국에서 한국 방문 목적의 비자 신청 건수가 33만 건을 돌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은 수도권 업장에서 이 호텔이라든지 레저, 카지노들 이런 것들의 수혜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춘절 효과가 올해 좀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이슈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내수주 쪽에서 호텔을 오늘의 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인바운드 확대에 따른 수도권 업장 중심의 가장 강력한 실적 성장이 2월 들어서 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호텔을 제외하고도 자산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JS 코퍼레이션이고 현재 가격 14,080원, 1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의류 핸드백 OEM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2024년도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 객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하얏트 서울처럼 입지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동시에 갖춘 호텔이 객단가라든지 F&B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에 따른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자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강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히 저 PBR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본업인 이 OEM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그 5성급 호텔, 이 그랜드하얏트 서울을 2024년도에 7,300억에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핵심 입지 자산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실적과 가치 양쪽에서 동반 레벨업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선행 PR도 4배에서 PBR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1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면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밴드에 이태호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장중이나 장 마감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가 안 왔어. 감사합니다.